알킬 할라이드의 두 번째 파트로 되는 8장 알킬 할라이드에서 제거 반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알킬 할라이드와 제거 반응인데요. 치환 반응과의 다른 특징적인 엘리미네이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제거 반응으로 생성되는 알켄, 그죠? 제거 반응으로는 알킬 할라이드에서 제거 반응이 진행되면은 알킨 또는 알켄이라고 하는 탄소 이중결합의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때 제거 반응의 메커니즘은 두 개로 메커니즘 경로가 있는데요. E2와 E1 반응 메커니즘이 있고요. 이때의 제거 반응이 진행되었을 때에 여러 형태의 이중결합이 가능할 때에 어떠한 이중결합 형태가 선택성이 높은지 그 반응 생성물을 예측하는 룰이 자이제프 룰이죠. 그 다음에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은 항상 경쟁 반응이므로 SN1과 E2 반응의 어떤 경쟁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E2 반응이 진행되었을 때의 특징인 입체화학적인 스테레오케미스트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1, SN2 반응 메커니즘의 차이도 살펴보았듯이 E1, E2 반응도 언제의 E1, E2 반응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E2 반응과 3중결합이 생성되는 즉 알킬 할라이드에서 제거 반응이 한 번 일어나면 2중결합, 두 번 일어나면 어떻게든 3중결합이 생성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SN1, SN2, E1, E2 반응은 알킬 할라이드의 출발 물질을 가지고 이 4개의 반응이 어느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거 반응의 일반적인 특징은 제거 반응, 엘리미네이션 반응은 어떤 원소나 원자단, 어떤 그룹을 잃어버리는 반응입니다. 출발 물질에서 어떠한 엘리멘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파이결합이 생성되는 것이 제거 반응인데요. 알킬 할라이드에서는 제거 반응은 브랜스테드-로리 베이스에 의해서 HX가 떨어져 나가는 즉 탄소, 수소, 탄소 할라이드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파이 결합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반응 여기식에서 이 두 개에 나타내는 예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두 반응은 베이스가 엘리멘트를 여기에 있는 포타슘, 터셔리 부톡사이드, 소디움 에톡사이드입니다. 알콕사이드에 이것이 강한 연기로 작용을 하여 베이스로 작용하여 HBr을 HCl을 제거하고 탄소 이중결합에 알킨 또는 알켄이라고 하는 이중결합 화합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엘리멘트 HX가 제거되는 반응을 저기 하이드로 그죠? H죠. 할로젠 X입니다. 그죠? HX가 없어진다고 해서 디하이드로 할로지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디하이드로 할로지네이션 반응은 베타 엘리미네이션입니다. 인접한 두 개의 원소 X 알파라는 것은 작용기가 직접 붙어 있는 탄소를 알파, 그 다음 옆에 있는 것을 베타, 그 다음 옆에 있는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때에 알파, 베타 인접해 있는 HX가 제거되는 베타 엘리미네이션 반응입니다. 이때에 베이스가 프로톤을 떼어내고 그죠? 브랜스테드-로리 베이스가 프로톤에다가 전자를 주고 해서
베이스 H 결합이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 일어나면 탄소 수소 결합에 있는 이 두 개의 전자가 탄소 이중 결합으로 형성되면서 여기에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X가 떨어져 나간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가장 일반적인 베이스는 제거 반응에서 사용되는 것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옥시전에, 저기 아래쪽에 보면 하이드록사이드 OH, 그죠? 메톡사이드, 에톡사이드, 터시 부톡사이드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알콕사이드와 하이드록사이드가 어디에? 알킬 할라이드의 제거 반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베이스입니다. 디하이드로할로지네이션의 생성물을 그릴 때에 보시면 첫째에 알파 탄소를 찾습니다. 즉 알파 탄소는 할라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가능한 베타 탄소, 여기 인접해 있는 탄소, 알파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전부 다 베타 탄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베타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를 제거하면은 다음과 같은 알파 베타 엘리미네이션 생성물이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생기면은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던 수소나 여기에 있는 수소나 여기에 있는 수소는 같이 HBr을 어떻게든 제거하더라도 동일한 생성물이 얻어지는 반면에 아래쪽에 얘는 베타 탄소가 다릅니다. 즉 알파 탄소가 있고요. 베타 탄소와 오른쪽에 베타 탄소에 있는 수소를 제거했을 때, 그죠? 왼쪽에 있는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은 다음과 같은 탄소 이중결합이 생성되고, 오른쪽에 있는 베타2 탄소에 있는 수소를 제거하면 다음과 같은 탄소 이중결합이 생성됩니다. 이와 같은 왼쪽 화합물과 오른쪽 화합물은 어떻게 분자식은 같은데 다른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연결 순수가 다르죠. 그죠? 탄소 이중결합, 단일결합이고 탄소 단일, 이중 단일결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구조 이성질체, constitutional isomer입니다. 제거 반응으로 해서 생성되어 있는 알킨 또는 알켄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은 탄소 이중결합의 결합을 가지고 있고요. 알킨의 탄소 이중결합은 시그마 본드와 다음에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p 오비탈의 측면 겹침으로 생성되어 있는 파이 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본드는 양옆 끝에 있는 오버랩, 그죠? 여기에 있는 시그마 본드는 오비탈의 오버랩이고요.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의 양 끝에 있는 겹침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그마 본드와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두 개의 p 오비탈의 측면 겹침에 의해서 파이 결합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자, 탄소 이중결합에서 알케는 얘를 그룹핑을 할 때에 이중결합, 그죠? 이중결합의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탄소의 수로, 즉 이중결합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알킬 그룹, 즉 탄소의 그룹의 수로 한 개, 이거는 모노치완, 얘는 두 개, 2치완, 세 개는 여기는 3치완, 네 개는 4치완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이 치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켄의 안정성이 증가하고 각각의 이 반응 메커니즘과 선택성을 설명할 때에 그룹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하죠.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탄소 이중결합은 1치환,
두 번째는 탄소 이중결합의 치환기가 하나, 둘, 2치환. 여기에 있는 탄소 이중결합에는 하나, 둘, 3치환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 이중결합은 부테인의 로테이션의 탄소 시그마 결합의 프리 로테이션에 의해서 생성되는 컨포메이션하고는 다르게 탄소 이중결합은 파이 결합 때문에 자유로운 회전은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은 시스 트랜스 아이소마는 서로 로테이션에 의해서 상호 교환이 안 됩니다. 이 화합물은 시스와 트랜스는 완전히 다른 화합물이고요. 위에서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던 컨포메이션의 변화는 같은 화합물에서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 트랜스는 형태가 다른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즉 완전히 다른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다른 화합물인 것은 탄소 이중결합의 파이 결합이 회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화합물은 하나는 시스2부텐, 다른 하나는 트랜스2부텐으로 치환기가 같은 사이드에 있으면 시스라 하고요. 치환기가 엇갈린 반대쪽에 있으면 트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화합물은 연결 순서는 같죠. 그죠? C의 중간에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도 C의 중간에 이중결합이 있는데, 공간적인 배열이 다른 스테레오 아이소머이고, 입체 이성질체에서도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스트로마 관계인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탄소 이중결합의 끝에 각각의 이것이 두 개가 다른 그룹으로 있어야 되고, 이쪽 탄소에도 각각 두 개가 달리 있어야만이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다이스트로머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트랜스 알켄은 시스 알켄보다도 안정한데요. 안정한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 이중결합에서 시스는 공간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어서 스테릭 인터랙션이 존재하여 그룹 간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보다 덜 안정하게 되고요. 트랜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멀리 있어서 그런 스테릭 인터랙션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좀 더 안정합니다. 그리고 알켄의 안정성은 그죠? R그룹의 수가 치환된 탄소 이중결합에 치환되어 있는 R그룹의 수가 증가하면은 알켄이 보다 더 안정하다고 설명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오른쪽에 있는 화합물이 맨 왼쪽에 있는 알켄보다도 안정한 이유는 탄소 이중결합에 R그룹이 4치환되어 있고 3치환되어 있고 2치환, 1치환 치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R그룹의 수가 증가할수록 안정성도 증가합니다. 이것은 탄소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탄소에는 sp2 원성입니다. 그죠? sp2 원성은 S 캐릭터가 33%이므로 S 캐릭터가 많으면 S의 그 퍼센트가 높다는 것은 33%이면 sp3보다도 S 캐릭터가 많습니다. 이것은 sp 카본에 있는 전자를 S 캐릭터가 많으므로 전자를 받아들이는 일렉트론 덴시티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른 것보다도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 탄소 sp2 원성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주위에 있는 sp3는 전자를 주는 능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쪽에 전자를 주고 한쪽에 전자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서로 상호관계가 되어 보다 더 안정화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2 카본의 S 캐릭터가 33%이므로 일렉트론 덴시티를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더 쉽게 잘 받아들인다. 그죠? 그 다음에 sp3 카본은 일렉트론 덴시티를 보다 더 전자 덴시티를 더 잘 준다. 그래서 R 그룹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주고 더 잘 받아들여서 이와 같은 알켄을 안정화시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알켄의 안정성에서 트랜스 2 부텐에는 2 치환되어 있습니다. 그죠? 트랜스 시스 2 부텐보다도 안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두 개는 1 부텐보다도 안정하다. 이거죠.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탄소 이중결합에 여기도 2치환, 여기도 2치환, 여기는 1치환이죠. 그죠? 그래서 2치환된 것이 1치환된 1부텐보다도 안정하고요. 2치환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R그룹이 있는데, 메틸 그룹이 같은 위치에 있는 시스보다도 메틸 그룹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어 공간적으로 반발력이 없는 트랜스 2 부텐이 보다 더 안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미네이션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거 반응에는 두 개의 메커니즘이 가능한데요. E2, E1 여기가 지금 초록색으로 돼야 되는데 어쨌든 E1, E2가 있고요. 이것은 치환 반응인 SN2, SN1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2, 1으로 되는 것은 2는 두 개의 분자가 반응 속도에 관여하여 Bimolecular Elimination이고요. E1은 하나의 분자가 반응 속도에 관련하여 Unimolecular Elimination으로 해서 E1입니다. 그 다음에 E2와 E1 메커니즘은 치환되는 것과 비슷하게 얘네들이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되는 타이밍이, 시간이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SN2와 SN1과 비슷한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진행됩니다. 자, 먼저 E2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요. 반응 속도에서 디하이드로할로지네이션, 알킬 할라이드에서 HX가 제거되는 E2 반응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2차 반응 속도식으로 알킬 할라이드와 베이스의 농도의 곱으로 두 개의 농도에 비례하여 반응 속도가 변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결정된다고 해서 Bimolecular Reaction 두 개다 해서 E2 메커니즘이고요. 첫 번째 이게 그리고 이것은 Concerted 원 스텝 메커니즘입니다. E2 반응은 SN2와 마찬가지로 원 스텝입니다. 모든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되는 것이 싱글 스텝, 단일 단계 반응이다. 동시에 일어난다. 컨설티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베이스가 베타 수소를 결합하고 CH가 끊어지고 CC가 이중결합이 생성되고 탄소 브로마이드 결합이 해리되는 것이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죠? 베이스가 프로톤을 제거하고
그죠? 그래서 물이 생성되고, 다음에 베타 CH 결합이에서 전자 쌍이, 여기 있는 전자 두 개가 탄소 이중결합으로 해서 새로운 파이 결합이 생성되고, 알탄소 브로마이드가 떨어져서 리빙 그룹으로 Br-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 모두 다 동시에 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한 단계 원 스텝 리액션은 반응물과 생성물을 거칠 때에 이것이 하나의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전이 상태를 지납니다. 이렇게 전이 상태는 동시에 일어나므로 결합 생성과 해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이므로 베이스가 프로톤을 연결되어 있고 베타 수소가 부분적으로 해리되어 있고 탄소 이중결합이 부분적으로 생성되어 있고 탄소 브로마이드 리빙 그룹이 부분적으로 해리된 이런 상태가 전이 상태입니다. 이게 베이스인데 E2와 SN2 메커니즘에 간에는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베이스를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느냐 이건데요. 자, 우리가 보면은 E2 반응에서는 그죠? 베이스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왜냐면은 알킬 할라이드와 베이스의 농도에 비례하니까 그죠? 베이스가 능력이 아주 강한 베이스면은 반응 속도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는 일반적으로 E2 반응에서 스트롱하고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드록사이드, 그죠? 다음에 두 개의 스트롱하면서 입체적으로 큰 나이트로젠 베이스, 스테릭 힌들드 베이스, 이거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사이즈가 커서 얘네들은 뉴클로파일로는 작용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넌 뉴클로필릭 베이스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베이스라 구분하지만 대부분의 OH-와 하이드록사이드와 알콕사이드는 뉴클로파일로도 작용하죠. 그죠? 친액체로도 작용하는데 이것이 친액체로 작용하면은 치환 반응이 될 거고 이것이 베이스로 작용하면은 제거 반응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아래쪽에 보는 바와 같이 DBN과 DBU로 대표되는 스테릭 힌드런스가 큰, 사이즈가 큰 아민 베이스는 강한 베이스면서 뉴클로파일로는 작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스테릭 힌드런스 때문에 뉴클로파일로는 작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넌 뉴클로필릭 베이스입니다. 이 DB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소 탄소 단일결합, 탄소 질소 이중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죠?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내려오고 이것이 주로 베이스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반응 메커니즘을 표기합니다. 자, 여기서 베이스가 알파 탄소와 베타 수소에 있는 프로톤을 제거하고 탄소 수소 결합에 있는 것이 이중결합으로 내려가면서 탄소 브로마이드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해서 여기에 탄소 새로운 이중결합이 생성되죠. 이와 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E2 엘리미네이션입니다. 알킬 알라이드에서 여기가 지금 알킬 알라이드가 아이오다이드가 굿 리빙 그룹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쉽게 잘 떨어져 나가는, 그죠? E2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도 보면은 부분적으로 얘네들 해리되어 있는 것이 보다 더 쉽게 잘 해리되는 것이 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굿 리빙 그룹이 E2 반응에서도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는 이 두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폴라 프로틱 솔벤트면, 그죠? 만약에 폴라 프로틱 솔벤트면은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베이스가, 그죠? 이 베이스가 원래 알파 프로톤을 공격해야 되는데 폴란 프로틱 솔벤트와에 반응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반응의 제거 반응에 있어서는 A 프로틱 솔벤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에서 완전히 다른데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면 SN2 반응은 아래쪽에 보시면 1차 스테리 힌드런스가 좋은 게 SN2 반응이죠, 그죠? 잘 일어나는데 이 두 반응은 반대입니다. 3차 알킬 할라이드가 이 두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를 나중에 보시면 3차는 SN1, 그죠? 다음에 E2, 다음에 3차는 E1도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인 경우에는 SN2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E2 반응에 있어서 반응 속도가 증가시키는데요. 이게 치환기가 많은 것이 왜 조금 전에 살펴봤던 3차 알킬 할라이드, 그죠? 알킬 치환기가 많이 붙을수록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안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트랜지션 스테이트 전이 상태가 부분적으로 탄소가 부분적으로 이중결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알킨이 지금 치환기가 많잖아요, 그죠? 치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소 이중결합을 안정화시켜주고 부분적으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도 안정화시켜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반응에서는 치환기가 많은 3차 알킬 할라이드가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래쪽에서 보시면 두 가지 예가 1차 알킬 할라이드와 3차 알킬 할라이드가 있는데 1차 알킬 할라이드에서 HBr이 제거되면요, 이중결합의 치환기가 가진 것이 하나가 되는 거고, 3차 알킬 할라이드에서 H 할라이드가 제거되면은 여기에는 치환기가 많이 붙어 있는, 그죠? 보다 더 탄소 이중결합의 치환기가 많이 붙은 구조로의 알켄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치환기가 3차 알킬 할라이드가 1차 알킬 할라이드보다도 보다 더 반응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반응에서의 특징은 반응 속도는 SN2처럼 2차 반응식이고요. 메커니즘은 원 스텝,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많이 치환되어 있는 알킬 할라이드, 3차 알킬 할라이드가 다른 것보다 빠르다는 거, 스트롱한 베이스일수록 반응 속도가, 베이스가 스트롱한 베이스인 경우에 E2 엘리미네이션 일어나고요. 리빙 그룹이 잘 떨어지면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폴라 A 프로틱 솔벤트가 더 선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알킬 클로라이드가 있는데요. 포타슘 티부톡사이드를 해서 얘네들이 반응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게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그죠? 이 두 반응은 여기 1차잖아요. 1차 알킬 할라이드. 1차 알킬 할라이드는 그죠? 3차 알킬 할라이드가
E2 반응이 훨씬 잘 일어난다고 했는데 1차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E2 반응으로 3차에 비해서 느리지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1차 알킬 할라이드가 그죠? 1차 알킬 할라이드가 SN2 반응도 일어날 수 있죠. 그죠? SN2. 지금 여기서는 스트롱 베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제거 반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스테릭 힌드런스가 크기 때문에 아마도 치환 반응보다는 제거 반응으로 작용하여 E2 엘리미네이션으로 인해서 HCl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DBU 이것은 뉴클리오파일로 작용하지 않는 그죠? non-nucleophilic strong base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H 그죠? 베이스가 H를 공격하고 이중결합이 생성되고 아이오다이드가 떨어져서 탄소 이중결합이 생성됩니다. 자, 이때 세이제프 또는 짜이제프 룰이 있는데요. 이것은 알킬 할라이드가 그죠? 알킬 할라이드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베타 탄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 베타 탄소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의 알켄 이상 2개 또는 3개의 알켄이 생성 가능할 경우에 이때에 적용되는 룰인데요. 무엇이냐면은 이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의 그 중에 그 여러 개의 생성물 중에 하나가 보다 더 잘 생성된다. 우선적으로 잘 얻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보다 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주 생성물이다. 이건데요. 이런 주 생성물인 경우에는 보다 더 안정한 프로덕트인 경우에 주생성물이 되고요. 이것은 탄소 이중결합에서 치환기가 많이 여기는 3치환 이것은 2치환되어 있죠. 그죠? 많이 치환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A 화합물이 주생성물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탄소가 있죠. 알파 탄소에 할라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알파 탄소에 베타 수소 종류가 이 탄소와 죄송합니다. 베타 탄소 종류가 이 탄소가 2개는 같고요. 그죠? CH3가 베타 2 탄소죠. 그죠? 베타 1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제거되면은 A 생성물이 얻어지고 베타 2 탄소의 수소가 제거되면은 B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이 2개의 가능한 알켄 중에 치환기가 많이 붙은 알켄이 보다 더 안정함으로 치환기가 많이 붙은 알켄을 생성하는 이런 현상을 짜이제프 룰이라고 합니다. 자, 짜이제프 룰은 베타 엘리미네이션에 일어나는 주 생성물은 이중결합의 치환기를 많이 가진 것이다. 이것이 짜이제프 룰이죠. 이 반응이 위치 선택적입니다. 그죠? 뭐 중에 여기에서 하나의 구조 이성질체가 이게 우선적으로 생기거나 아주 월등하게 그것만 생기는 경우에 그죠? 이것이 그 중에 하나가 보다 더 잘 생성되는 것이 레지오 셀렉티브입니다. 그죠? 여기는 선택성입니다. 여러분들 레지오 스페시픽하고 셀렉티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셀렉티브는 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출발 물질로 해서 위에 있는 생성물도 구조이성질체 아래에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생성될 수 있는데 반응 메커니즘적으로 그 중에서 많이 치환되어 있는 이 D번 화합물이 뭐다? 메이저고요. C는 마이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이다 합니다. 그죠?
셀렉티브를 하고요. 만일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둘 중에 오로지 하나만 생성되는 메커니즘은 스페시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탄소, 알파 탄소, 즉 할라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알파 탄소에 인접한 베타 탄소를 다 표시하고요. 여기서 베타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베타 1 수소를 제거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 치환되어 있는 알켄이 생성되고, 여기서 베타 2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를 제거하면은 다음과 같은 3 치환되어 있는 알켄이 생성됩니다. 이와 같은 반응에서 3 치환되어 있는 D가 잘 생성되는 이유는 자이제프 룰에 의해서 보다 더 많이 치환되어 있는 알켄이 안정함으로 그것이 생성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생성물의 안정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응 속도가 빠른 이유는 트랜지션 스테이트, 전이 상태가 안정하기 때문이죠. 전이 상태가 안정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이중결합을 띠고 있는 전이 상태에서 치환기가 많이 치환되어 있는 이것이 보다 더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아래쪽 경로가 훨씬 빨라서 많이 치환되어 있는 알켄이 선택적으로 얻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아이소머 믹스가 가능한 경우에 메이저 생성물, 주 생성물은 많이 치환되어 있는, 그죠? 보다 더 안정한 생성물이 주 생성물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에서 조금 전에 레지오 셀렉티비티는 이중결합의 위치가 달랐는데 스테레오 셀렉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HBR이 떨어질 때에 트랜스와 시스가 둘 다 가능한데 이 두 개는 스테레오 아이소머죠. 그죠? 그 중에서 하나인 보다 더 안정한 트랜스 알켄이 많이 생성된다. 이것이 스테레오 셀렉티브입니다. 자, 그 다음에 E2 메커니즘과는 다른 E1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1 메커니즘에서 반응 속도는 그죠? 디하이드로 할로지네이션 HX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은 그죠? 여기 알킬 할라이드에서 물과 반응하여 이 알킨이 생성되는 데에 반응 속도는 알킬 할라이드의 농도에만 비례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E1 반응에서 베이스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 중성이죠. 물입니다. 그죠? 여기는 SN1 반응하고 비슷하죠. SN1 반응에서는 솔벤트에 뉴트럴한 솔벤트가 무엇으로? 뉴클레오파일로. E1 반응에서는 중성인 물이나 솔벤트가 베이스로 작용합니다. E1과 E2 반응도 반응의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되는 것은 거의 같은 수로 되는데요. 이게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생성되는 시기만, 그죠? 시간만 다르다. 순서만 다릅니다. 동시에 끊어지느냐, 순차적으로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되느냐. 이거의 차이가 E1과 E2 반응 메커니즘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E1 메커니즘은 반응 메커니즘이 2스텝입니다. 2스텝. 2단계인데요. 여기서 반응했을 때 E1 반응 메커니즘은 SN1 메커니즘과 동일하게끔 알킬 할라이드에서 할라이드가 떨어져 나가서 카보케타인이 생성되고 그죠. 여기에 중성인 뭐 여기가 뉴트럴한 중성의 베이스가 프로톤을 떼어내어서 이중결합이 생성되는 겁니다.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아주
이렇게 그려놓아서 그렸는데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3차죠, 그죠? 3차 알킬할라이드입니다. 3차 알킬할라이드는 무엇이? SN1 반응도 잘 일어나죠, SN1. SN1 반응도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카보케타인 안정화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면은 얘네들은 치환 반응이 되고, 이것이 뉴클레오파일이 아니라 베이스로 작용하면은 제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SN1 반응에서 배웠을 때도 물도 뉴클레오파일로도 작용했잖아요. 그죠? H2O가. 그죠?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해서 알코올로 치환 반응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3차 알킬할라이드에서 중성인 뉴클레오파일이든 베이스든 약한 뉴클레오파일이든 약한 베이스를 사용하면은 여기서는 이온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게 맞는데요. SN1 생성물의 치환 반응도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이온 반응과 SN1 반응은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혼합물이 생성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E1, E2, SN1, SN2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것만 가능하다 이런 거는 극히 드물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혼합된 생성물이 얻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응 속도는 카보케타이온이 생성되는 첫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자, 원 스텝,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이게 투 스텝 메커니즘이죠. 그죠? 여기서는 이게 투 스텝입니다. 못합니다. 이게 투 스텝 메커니즘인데요. 여기서 알킬할라이드가, 할라이드가 제거되어서 카보케타이온이 생성되고, 카보케타이온에서 베이스, 뉴트럴 베이스가 프로톤을 제거하여 알켄이 생성되는 두 단계 메커니즘이고, 첫 번째 단계가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를 결정하고, 따라서 반응 속도식은 알킬 할라이드의 농도만 비례하기 때문에 이것이 E1입니다. 그죠? 이온 반응에서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온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여기서 1차 알킬할라이드보다도 3차 알킬할라이드가 이온 반응이 잘 일어나는 이유는 카보케타이온이 3차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3차 알킬할라이드 이온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세기가, 왜냐면은 지금 3차 알킬할라이드는 여기 뭐 E2 반응도 잘 일어나잖아요. 그죠? E1도 잘 일어나고 E2도 잘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E2는 strong base OH- 알콕사이드와 같은 것이 E2 반응이고요. 이게 중성인 물, 알코올 같은 솔벤트는 E1 반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E1 반응도 되고 여기는 SN1 반응도 가능합니다. 항상 E1과 SN1은 거의 같이 경쟁적으로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1 반응은 레지오 셀렉티브하다. 둘 다 E2처럼 이중결합이 이렇게도 생기고 B와 같이도 생기는, 둘 다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다 더 메이저로 생성된다. 그죠? 이것도 E2 반응과 동일하게끔 자이제프 룰에 따라 E1 반응도 적용됩니다. 자이제프 룰은 많이 치환되어 있는 알켄이 보다 더 안정함으로 그것이 주 생성물로 얻어진다. 자이제프 룰은 E1이나 E2나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E1 메커니즘의 어떤 특징은 반응 속도는 1차 속도식이고요. 메커니즘은 2스텝입니다. 1스텝 아닙니다. 2스텝이고요.
E2와 마찬가지로 알킬 할라이드가 많이 치환되어 있는 3차가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는 E2와도 동일하죠. 그죠? E2도 동일하고요. E2와의 차이점은 그러면 뭐냐? 약한 베이스, 뉴트럴한 물이나 알코올 같은 솔벤트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리빙 그룹은 마찬가지로 잘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죠? 훨씬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는 E2와도 같고요. 다음에 솔벤트도 베이스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원 반응은 카보케타이온이 생성되기 때문에 케타이온인 아이오닉인 중간체를 안정화시켜 주는 데는 프로틱 솔벤트가 폴라 프로틱 솔벤트가 이것을 안정화시켜 주는데 효율적이므로 폴라 프로틱 솔벤트가 좋습니다. 얘는 E2 반응인 경우에는 스트롱 베이스라서 A 프로틱 솔벤트가 좋지만 E1 반응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틱 솔벤트가 이온성의 중간체를 안정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프로틱 솔벤트가 좋습니다. 자, SN1과 E1 반응의 차이는 그죠? SN1과 E1 반응은 거의 같은 퍼스트 스텝입니다. 둘 다 카보케타인이 생성되죠. 그죠? 생성되는데 이것이 뉴클리오파일에서 치환 들어갈 거냐, 제거 반응이냐, 이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은 E1은 SN1과 항상 경쟁적인 반응이 일어나므로, 그죠? E1 반응은 SN1과 경쟁이 많이 일어나므로, E2 반응에 비해서는 사용하는 데에 그렇게 유용하게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그죠? 원래 나는 하나만 얻으려고 했는데, E1 반응을 쓰면은 SN1 반응 프로덕트도 생기니까, 혼합물이 얻어지니까 유용한 반응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E2 반응에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우리가 보면은 E2 반응에서는 4개의 원소가 알킬 할라이드에서, 그죠? 여기서 보시면 H1 하이드로젠 오톰이 있고 2개의 탄소가 있고 다음에 탄소 알킬 할라이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개의 원자가 있는데요. 이것이 같은 평면에서 이렇게 해서 배열된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건데요. 이와 같은 H와 X가 같이 있는 방면에 신 퍼플래너고, 이거는 H와 X가 이것이 반대에 있는 것이 안티 퍼플래너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리면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다고 칩시다. 사람 눈으로. 이것을 뉴만 프로젝션으로 그리면 앞쪽에 있는 탄소에서,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죠? H입니다. 뒤쪽에 있는 탄소에서 X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H와 X가 컨포머에서 180도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것이 안티퍼플래너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있는 HX가 반대로 있는 것이 안티퍼플래너, 같은 것이 신퍼플래너. 그런데 이 두 반응은 안티, 이와 같은 컨포메이션에서만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죠? 이게 신에서의 HX가 제거되는 반응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E2 반응이라 하지 않습니다. HX가 안티 형태의 컨포머 상태에서 제거되는 반응이 E2 제거 반응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지오메트리가 H와 할라이드가 반대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것이 이런 경우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 E2 반응입니다. 자, 이 안티 위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스테레오 케미칼이 반드시 안티 퍼플래너 지오메트리를 가져야만이
반응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클로로사이클로헥센이 두 개의 체어 컨포머가 존재하죠. 그죠? 두 개의 체어 컨포머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안정한 것은 A입니다. 왜냐하면 클로라이드가 이ኳ토리얼이 있고요. 그죠? 클로라이드 액시얼이 있을 때는 이거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클로라이드의 여기서 안티 위치에 있는 수소가 존재해야만이 이 두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ኳ토리얼에 있는 CH1은 안티에 있는 수소는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모든 이 네 개의 수소는 CL과의 안티퍼플래너 지오메트리로 있는 수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컨포메이션에서는 이 두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불안정하지만 오른쪽의 XR 형태에 존재하는 이 형태에서 이 두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이 두 반응은 불안정하지만 어쨌든 덜 안정한 형태에서 반응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로라이드와 H가 퍼플래너의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컨포머는 불안정하지만 비컨포머이기 때문에 비컨포머를 해서 이 두 반응이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컨포머 A는 베타 탄소에 있는 이 네 개가 지오메트리가 안티퍼플래너인 경우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컨포메이션은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요. 자, A 컨포메이션에서는 이 두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따라서 불안정하지만 B 컨포머로 변형이 된 상태에서 이 두 제거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안티퍼플래너 지오메트리에서 지금 이 두 반응을 고려했을 때에 시스인 요 왼쪽의 화합물과 트랜스인 오른쪽의 화합물을 가지고 이 두 반응이 일어날 때에 어떠한 생성물이 얻어지는지를 우리가 그릴 때는 반드시 여기는 지금 왼쪽에 시스의 컨포머가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하나는 이ኳ토리얼, 하나는 엑시얼. 여기도 반대로 이ኳ토리얼 엑시얼이라서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CL에 대해서 안티퍼플래너의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수소는 클로라이드가 이ኳ토리얼일 때는 없죠. 그죠? 그래서 클로라이드가 엑시얼 위치에 있는 경우에 여기에 H와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수소는 여기를 보시면 이 수소도 이고 여기 수소도 안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거 반응은 여기 이중결합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이중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중결합 되는 것이 치환기가 3개, 3치환되어 있는 알켄이 생성되죠. 그래서 B 컨포머에서 이 H와 이 CL이 제거되는 이 두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이 여기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이 두 반응에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조금 전에 A 컨포머보다는 B 컨포머에서 잘 일어난다. 그죠? 그런데 여기가 두 개의 XR인 A와 HB가 있는데 둘 다 떨어져 안티퍼플랜에서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성되어 있는 A가 제거되면은 이중결합에 하나, 둘, 2치환되어 있는 알케닌이 생성되고 B 수소와 HCl이 제거되면은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3치환된 알케닌이 생성되는데
2 치환된 것보다는 3 치환되는 것이 보다 더 안정하고 주생성물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E2 반응을 할 때는 위치 선택성을 할 때에 반드시 그 컨포메이션에서 클로라이드와 안티 퍼플래너 위치에 있는 수소를 존재해야 됩니다. 그 수소가 일단 존재해야 되고, 존재하는 수소에서 HCl이나 HX를 제거했을 때에 2치환, 3치환 이와 같은 치환기의 개수를 카운트하고 치환기 개수가 많은 쪽으로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트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트랜스 아이소머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C와 D의 컨포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또 똑같이 보면은 Cl과 메틸이 이ኳ토리얼이 있는 경우고, 여기에는 CH3와 CL이 액시얼 위치에 있는데, 컨포머의 안정성은 두 개가 이ኳ토리얼이기 때문에 안정한 건 왼쪽이 훨씬 더 안정하고, 오른쪽에는 불안정한 컨포머입니다. 그러나 C가 안정한 컨포머이지만 C의 컨포머에서는 E2 반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L이 액시얼이고 여기에 있는 이 탄소에서 붙어있는 H가 제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CL이 여기서 제거 반응이 일어나서 이 화합물은 반드시 하나의 이 2치환되어 있는 이 화합물만 생성됩니다. 여기서 생성물인 3치환되어 있는 알케는 이 화합물에서는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3치환된 것이 2치환된 것보다 안정함으로 반응이 생성된다는 자이제프 룰이 예측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이것이 자이제프 룰이 적용되기 전에 H와 CL이 퍼플래너인 지오메트리를 가질 수 있는 데서 E2 반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인 경우에는 이 화합물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생성물만 얻어집니다. 그래서 사이클로헥센에서 치환되어 있는 반응에서 E2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HX가 트랜스 다이액시얼 어레인지먼트로 존재하는 컨포머에서 반응이 진행되고, 그것을 통해서 생성되는 화합물이 주생성물인데,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주생성물이 두 가지가 가능할 때 그때의 자이제프 룰을 따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만 존재한다고 하면 오로지 그 화합물이만 생성됩니다. 자, 언제 E1 반응과 E2 반응이 되느냐 하면은 베이스의 색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왜냐면 이것은 3차 알킬, 그죠? 3차, 둘 다 E1도 E2도 3차 알킬 할라이드에서 반응이 일어나므로 강한 베이스는 E2, 약한 베이스는 E1입니다. 그죠? 그런데 E2 반응에서는 제거 반응에서 E1은 SN1 반응하고 같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유용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죠? 자, 그래서 E2 반응은 강한 연기, 스트롱하고 네거티브 차지인 연기에 OH-나 알콕사이드와 반응해서 이중결합이 생성되고, 그래서 3차 알킬 알라이드가 2차나 1차보다도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E1 반응은 약하면서 중성의 베이스인 물이나 알코올,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베이스로 작용하지만 동일하게끔 결국은 SN1 치환 반응도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E1 반응은 SN1 반응과 마찬가지로 1차 알킬 할라이드에서는 1차 카보케타인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1차 알킬 할라이드는 E1 반응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탄소 3중결합으로 이루어진 알카인입니다. 만약에 엘리미네이션이 연달아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일어난다면 3중결합이 생성된다는 거죠. 한 번 일어났을 때는 탄소 2중결합인 알켄 또는 알킨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어나고요. 이거는 알카인 3중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합으로 3중결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즉 알카인은 3중결합은 두 번의 연속적인 디하이드로할로지네이션 HX가 두 번 제거되는 반응에서 3중결합을 가진 알카인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엘리미네이션 반응은 2몰의 HX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요. 이때 HX가 떨어져 나갈 때 보시면 A 할라이드가 다른 할라이드, 그죠? 이와 같이 있는 HX들은 이 할라이드가 탄소에 인접되어 있는 할라이드를 비셔널이라 하고요. 비셔널, 할라이드가 두 개다 비셔널 다이할라이드고, 같은 탄소에 할라이드가 붙어 있는 것을 제미널 다이할라이드입니다. 제미널 다이할라이드든 비셔널 다이할라이드든 HX가 이 두 반응으로 두 번 제거되면은, 한 번 제거되면은 이중결합, 한 번 더 제거되면은 3중결합인데,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이닐에서 이중결합에서 HX를 떼는 것은 단일 결합에서 HX를 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매우 스트롱한 질소 어미온인 아마이드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중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베이스가 필요한데요. 이때 들어가는 것이 질소 어미온으로 되어 있는 아마이드입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이거 포타슘 티부톡사이드도 DMSO 용매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아마이드 베이스를 사용해야만이 바이닐에서 HX가 떨어져 나가서 3중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닐에서 한 번 더 HX를 떼어나가는데 강한 염기가 필요한 이유는 CH 결합을 부분적으로 떼낼 때, 그죠? 여기가 부분적으로 SP 혼성이었다 해서 출발해서 부분적으로 SP 혼성까지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SP3보다 SP3인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시면 S 캐릭터가 적죠, 그죠? 그런데 SP2나 SP 같은 경우는 S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일렉트론 덴시티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뭐에 비해서? SP3에 비해서. 그러므로 프로톤을 제거하는 데에 강한 염기가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는 탄소에 클로라이드가 동일한 클로라이드가 가까이 클로라이드가 하나의 탄소에 붙어있는 제미날 다이클로라이드인데 소듐 아마이드를 해서 HX를 제거하여 3중결합이 얻어지고요. 여기는 브로마이드가 두 개가 인접하는 탄소에 있기 때문에 비셔널 다이브로마이드인데, 포타슘 티부톡사이드의 DMSO에서 스트롱 베이스를 하면은 HBr이 떨어져서 3중결합이 생성됩니다. 자, 언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반응물에 따라 가지고 SN1, SN2, E1, E2냐? 자, 헷갈리겠지만 우리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굿 뉴클레오파일은 그죠? 약한 베이스인 경우에는 굿 뉴클레오파일이고, 그쵸?
뉴클로필리시딘 좋은데 베이시딘 약한 것은 취환 반응이 먼저 일어나겠죠. 제거 반응 안 일어나고요. 그런 경우가 마이너스 캐릭터를 띄지만 베이스로서는 역할을 잘 안 하는 약한 베이스이고 군 뉴클로파일인 것이 아이오다이드, 브로마이드, HS- 사이아나이드, 아세테이트. 이것은 아주 좋은 뉴클로파일입니다. 그죠? 이거는 한번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는 이것은 취환 반응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베이스로서는 역할을 못하지만 뉴클로파일로서는 아주 역할을 잘하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취환 반응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크고 큰 것은 그죠? 뉴클로파일로 작용 못하는 넌 뉴클로파일한 베이스는 취환 반응이 아니라 제거 반응이 잘 일어나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T부톡사이드, DBU, DBN입니다. 그죠? 이와 같은 사이즈가 커서 제거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게끔 작용을 합니다. 자, 알킬 할라이드에서 SN1, SN2, E1, E2인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 공식은 아니나 우리가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베이스입니다. 강한 베이스니까 얘네들은 제거 반응이 일어나겠죠.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대상이 처음에 3차입니다. 여러분 3차 알킬 할라이드는 뭐 취환 SN1 그죠? E2 E1 다 일어난다 했죠. 그죠? 그래서 E2 그죠? SN1 E1 그죠? 다 일어나는데 그런데 E2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강한 베이스를 쓰면은 얘네들은 E2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3차 알킬 할라이드에서 약한 뉴클레오파일이나 베이스를 쓰면은 얘네들은 SN1이나 E1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여기서는 3차 알킬 할라이드가 물과 반응했을 때는 이것은 뉴클레오파일도 되고 베이스고 이거는 약합니다. 따라서 SN1과 E1 프로덕트가 같이 생성되는 혼합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잘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진 않을 건데요. 이와 같은 반응을 주고 오직 하나만 SN1 생성물과 E1 생성물만 얻어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항상 두 개가 혼합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에서 뭐 치환 반응을 설명하면서 이것만 답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겠죠. 그때에서는 치환 반응만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배우고 나면은 이거는 SN1 반응도 가능하고 E1도 반응도 가능한데 왜 E1 생성물은 답안지에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지의 솔루션에 치환 반응만 설명했을 때 아마 요거를 이야기했을 거고요. 그냥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생성물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게 녹화하면서 조금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다시,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헷갈릴 수가 있는데, 1차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SN2와 E2 메커니즘이 다 가능합니다. 자, 1차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강한 뉴클레오파일 같은 경우는 취환 반응이 일어나고요. 얘네들이 스테릭 힌드런스가 있는 스트롱 베이스인 경우에는 E2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E2 반응은 3차 알킬 할라이드가 잘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1차 알킬 할라이드는 3차 알킬 할라이드보다는 잘 안 일어나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E2 반응 메커니즘은 뭐 3차 알킬 할라이드가 잘 일어나지만 1차 알킬 할라이드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지금 어떤 하이드록사이드나 뭐 이것이 뉴클로파일일 경우에는 당연히 SN2 스테릭 힌드런스가 없는 SN2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뉴클로파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이게 뉴클로파일은 베이스로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베이스로도 작용하는데 이것이 사이즈가 크면 뉴클로파일로 작용을 못하고 뭐 치환 반응이 아니라 베이스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강하고 입체 장애가 큰 베이스인 경우에는 제거 반응으로 E2 메커니즘이 진행됩니다. 어떤 경우에? 1차 알킬 할라이드입니다. 1차 알킬 할라이드는 SN2와 E2 반응 메커니즘이 가능한데 주로 SN2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스테릭 힌드런스가 없고 치환도 잘 되는데 그러나 1차 알킬 할라이드는 카보케타이온이 1차 카보케타이온이 생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우므로 매우 불안정하므로 SN1, E1 반응은 1차 알킬 할라이드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차 알킬 할라이드는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고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일으키는 뭐 2차 알킬 할라이드입니다. 혼동을 일으키는데 왜 혼동을 일으키느냐? 여기서 보시면 모든 메커니즘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2차 알킬 할라이드는 우리가 배웠던 SN1, SN2, E1, E2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strong base 또는 strong nucleophile, 하이드록사이드는 뭐 베이스로도 작용하고 다음에 뉴클로파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알킬 할라이드는 스트롱한 베이스와 스트롱한 뉴클로파일이니까 SN2, E2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2차 알킬 할라이드에서 약한 뉴클로파일 또는 약한 베이스로 하면은 주로 이런 것이 여러분들 물이나 알코올과 같은 중성의 솔벤트입니다. 중성의 분자이면서 주로 용매로 많이 사용되는 물이나 알코올을 2차 알킬 할라이드 하니까 이 중성이니까 약하죠. 그죠? 약한 뉴클로파일과 약한 베이스로 작용하여 SN1, E1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아주 강한 뉴클로파일이나 강한 베이스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사이즈가 큽니다. 아주 벌키한 사이즈에 이러면 스테릭 힌드런스 때문에 입체 장애이기 때문에 뉴클로파일 친액체로는 작용을 못하고 뭐로? 베이스로만 작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2차 알킬 할라이드는 E2 메커니즘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죠? 스트롱한 경우에 사이즈가 크다. SN2는 치환 반응이 안 되고 사이즈 때문에 E2 반응인 제거 반응이 생성되는 것이 2차 알킬 할라이드의 어떤 특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알킬 할라이드는 여기 다시 정리해 보시면 SN2, E2, SN1, E1 모두 가능하죠.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큰 것은 친액체가 아니라 베이스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제거 반응인 E2 생성물 제거 반응만 얻어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7장 8장에 배웠던 것은 탄소 할라이드이죠. 그죠? 탄소 할라이드에서 뉴클로파일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에서 이것이 X가 뉴클로파일로 치환되는 것이 SN1, SN2였고요. 알킬 할라이드의
할라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알파, 인접한 탄소를 베타라고 하면 베타에 수소가 붙어 있어. 베타 탄소에 수소가 있을 때 이 베타 수소와 할라이드가 제거되는데 같이 제거되느냐, 동시에 제거되느냐, 이 투의 그거죠. 이 X가 먼저 떨어져서 카보 케타인 플러스가 되고 제거되는 순차적으로 떨어지면은 이온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킬 할라이드를 중심으로 시완 반응, 제거 반응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